안녕하십니까. 회복창조입니다. 일단 지금 장을 제가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장이 선물 330, 또 320 이것을 저점을 오늘 330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어떤 관점에서 장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싶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IMF 때 한번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런데 미국 시장은 그때 요때 이제 97년, 98년 우리 IMF 때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나스닥은 그냥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 시장은 IMF로 이제 다 무너지고 뭐 태국도 무너지고 연달아서 우리나라도 무너지고 즉 아시아 시장에서 무너져 가지고 흘러나온 돈이 다 미국으로 갔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닷컴 버블이 나왔고 돈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터졌으라도 무려 2년을 더 상승을 하고 이때 터지고 난 이후에도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죠? 이 보시면 한 3배 정도는 상승. 그리고 한 방에 간 게 아니고 천천히 지금 1년, 2년, 근 2년 동안 따지고 보면 3년이죠. 그죠? 3년 동안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려서 이때 보면 우리나라 IMF 터질 때까지 그때까지 내려오고 다시 상승각을 그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때 금리가 다시 내려왔죠. 그죠? 내려오고 난 다음에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이때 이제 리먼 브러더스. 요 앞에 이제 은행 하나가 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은행 하나가 더 파산을 하고 리만이 이제 파산되기 직전에 그 우리나라까지 흘러 왔죠. 그죠? 예, 우리나라 정부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많이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수에 안 넘어가고 매입을 안 하고 난 다음에 터지고 난 다음에 이때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 터졌을 때는 중국이 경제가 그죠? 2000년대 WTO 가입하고 중국이 힘을 내기 시작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터졌을 때 우리나라 또 그렇게 크게 휘청거리지 않았어. 실질적으로 휘청거린 거는 이때였죠.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것이 뭐냐면 이 나스닥에 돈을 공급하는 곳은 어디냐면 아시아에 IMF 터져서 그 돈이 양털깎이로 나스닥에 공급이 되었다는 거고 이때는 이렇게 쉽게 안 무너진 이유가 뭐냐 하면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이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금리를 야금야금 올리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때 중국 시장이 채권을 사줬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돈이 공급됐다는 것이 이때는. 중국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연준이 돈을 여기서 무지막지하게 풀었다. 거의 한 8조, 12조 이런 얘기인데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어서 결국은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아시아에서 양떡깎이로 돈이 들어갔던 거고 이때는 금리가 이때 6% 이상 됐는데도 안 떨어진 이유가 중국에서 채권을 사서 돈이 공급이 되었던 거고 이때는 연준이 돈을 무지막지하게 공급이 되었고 코로나 때도 어떻습니까? 돈을 여기서 더 풀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금리와 상관없이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이때 2008년도 리만 때는 이게 6% 넘게 해서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금리인데도 돈이 끊임없이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안 믿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임계치가 넘어가면서 리만 사태를 이때 그린스펀이었습니까? 연준 의장이 적은 돈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입으로 본보기 한다고 터잡은 거죠. 그래서 후다닥 정신 차리가 다시 헬리콥터 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때도 돈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도 공급이 이 기간 동안에 돈이 중국에서 공급됐고 이때는 아시아에서 공급이 됐고 이때는 연준에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서 이때까지 공급을 시켰다. 그리고 그다들으니까 금리가 다시 5%대 가까이 되니까 개폭락을 했다. 올리니까. 왜냐하면 이때 경험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폭락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옆으로 행보해야 정상인데 왜 올라가냐면 미국 시장이 국채를 찍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다시 뒤에서 공급이 되니까 돈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또 은행이 하나 터졌어. 은행이 하나 터졌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지방은행들은 지금 되게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돈을 대출을 못 받는 그 작은 회사들, 벤처나 뭐 이런 거 작은 회사들은 분명히 돈이 대출 안 되니까 구직이 될 거라고. 구직이 안 될 거라고. 그럼 그거는 것이 서서히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해는 폭락이 아니라는 거지. 올해는.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이때 아시아, 이때 중국, 이때 연준. 지금은 미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똑같이 돈을 공급하는 주체만 달라. 주체만. 그때 이때 중국 보고 네가 이때처럼 양떡깎이 아시아에서 양떡깎이를 당해가지고 올리듯이 너가 양떡깎이 좀 당해라. 했는데 중국은 못한다 하고 문 딱 걸어 세국 정책하고 있잖아요. 지금. 비벼보려고 러시아하고 뭐 전쟁 나고 있겠는데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유럽 터지면 딱 맞아. 지금.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유럽 자기들은 아니다 이거죠. 이 정도의 시장이 자기가 유럽 미국처럼 연준 의장이 유럽 의장이 이야기해도 말빨 하나 안 먹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먹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유럽에서 터져도 한번 터지겠구나. 중국이 아니다. 라고 예측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러한 관점에서 여기가 그렇게까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이하고 지금 이거 할 때 요거를 조금 그러니까 시장 관점을 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금 줄여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이 지점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내려왔다가 이게 주봉선이잖아요. 60주봉선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60주봉선이 이렇게 폭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관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이게 보면
나스닥은 아직 60주봉선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더 가야 돼. 더 행보해야 돼 이거. 이때 한번 무너졌잖아요. 근데 다시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미국 경기를 되살리고 있다고. 이거 유럽도 되살리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폭락이 온다 하면 여기 보시면 200주봉선 여기까지 한번 떨어져야 되는데 이때가 여기는 아니다라는 거.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요. 지금은. 물론 여기 지금 보시면 20주봉선을 지금 깼어요. 이게 20주봉선을. 하지만 이렇게 이평선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먼저 120주봉선 한번 터치하고 이어서 행보하고 더 시간이 걸리면 하고 난 다음에 꺾고 내려가겠죠. 아직까지 이 갭이 크니까. 그래서 여기 120주봉선이 얼마냐면 13,000이에요. 13,000. 여기가. 이때가 보면 120주봉선, 120주봉선, 13,000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상 줄을 이렇게 보면 여기 13,000 요 자리, 여기까지 해놨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갇혀 있는 거다. 13,000까지는 열어두고 장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서 갖다 쳐바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폭락장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아는 거지. 세력들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안 무너진다니까. 올해는 아니야. 올해는 아니야, 이거.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터져도 내년 상반기 안 터지겠나? 2, 4분기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또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또 금리 또 확 내려겠지. 그리고는 금리로 또 돈을 과연 돈을 찍어낼 수 있을까? 그때. 양떡깎기가 필요한데,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유럽 쪽에서 뭔가가 사건, 사고가 나고, 터져도 유럽 쪽에서 나겠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지금. 그래서 이 독일 닥스도 보십시오. 딱 이 선에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게 쉽게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야. 이게 설령 무너진다 해도 이거 안 깬다니까요. 15,000원 절대로. 지금은 무너질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은.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어. 만약에 이기면 또 삼성전자 이게 그렇게 되지를 않죠. 두서없는 얘기였습니다. 한번 제가 보는 관점이 맞다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내 생각만 이야기한 겁니다. 내 생각만. 주봉선. 그리고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돈이 어딘가 공급이 되니까 나스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양떡깎기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2차 세계대전도 미국이 실제적으로 전쟁을 일본하고만 국지적으로 했지 소련하고 한 건 없잖아요. 지금 미국이 전쟁한 거는 그 이후로 베트남하고 전쟁했고 중동하고 또 아프스탄 그거하고 전쟁했지 실질적으로 전쟁한 건 없다고. 근데 이번에 전쟁이 나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 세계의 멸망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위험을 한번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과연 그때 그렇게 됐을 때 이게 풋옵션 해가 돈 갖고 있는 현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의미로 한번 또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아닙니다. 폭락장이. 아직은 폭락장 아닙니다. 예. 그리고
옵션을 보면 이게 시월물이잖아요. 시월물에 이 미결제를 보면 이것도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342까지 푸스 342부터 미결제 보세요. 이거. 그리고 웃기는 거는 콜은 330부터 미결제가 이렇게 332부터 335부터 미결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35, 342. 그러면 342, 332 요까지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10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될 때 지수가 어디에서 딱 되겠습니까? 그렇죠. 335에서 342 사이에서 끝난다고. 사이에서. 그래서 330 무너지면 320까지 한번 급하게 갔다가 되돌리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장을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맞아요. 이거 61선부터 깼으니까 한 번은 무너져야지 이거지. 예. 그 말도 맞습니다. 이유 어떤 간에. 그 틀린 말이 아니지. 사람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도 보시죠. 지금 야간장이잖아요. 327까지만 딱 매매가 되어 있다고. 지금.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위는 340까지만 딱 되어 있어. 그리고 행사가 335에서 지금 5.5, 2.5 싸움이야. 지금.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일 아침에 보고 다시 방송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327 밑으로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340 위로 거래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330을 깨도 여기서 딱 되고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올 하수는 눌림목이 왔는데 335를 넘어가기는 힘든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330가 결국은 340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327에 340이라 하면 332와 335 이 사이인 겁니다. 결국 어제 방송에서 11월 동일가 중식값 335, 12월 동일가 중식값 332.5. 그리고 오늘 딱 보면 332.85 분봉을 보면 3분봉에서 330 지지하고 딱 되돌렸다고요. 지금. 그래서 월요일장도 이거 보나 안 보나? 예. 330에서 335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미결정 보면 다시 335에서 342점 이 사이에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10월 CPI 딱 보고 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12월물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벌써 이 12월물이 이렇게 매매가 활발합니다. 이거 무려 84일이나 남았는데 이거 보십시오. 매매가 이렇게 활발해. 11월물은 의외로 조용해요. 봐요. 매매가 거의 없잖아요. 약간 그 미결제 수량 보세요. 이거 거의 없잖아. 근데 12월물 보면 딱 크다. 12월물 보면 미결제가 이렇게 크다니까요. 12,000개 막 340 그리고 320만 이쪽 푸 쪽은 300 행사가 300이 19,000계약이야. 330 15,000계약 340 12,000계약. 그러니까 330에서 딱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은 아직 미국채로 미국 정부가 돈을 지금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아직은 폭락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내 이야기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장이 끝나고 보고 다시 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금 되십시오. 행복창조였습니다.